안녕하세요. 조은숙입니다. 오늘은 인생이 너무 안 풀려서 내 뜻대로 안 풀려서 참 힘들다 하는 분들께 도움되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만 10년 동안 영어 학원을 운영했던 전직 학원장이고요. 내 아이 부자로 키우는 엄마의 경제 수업이라는 경제 입문서를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인생에서 그런 순간이 있어요. 내가 뭔가 되게 원했는데 그리고 내가 그거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어. 그랬더니 내가 원하는 시기에 적절하게 그것들이 나에게 정말 어떤 기적처럼 나에게 그런 것들이 주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험이 몇 번 정도 반복이 되다 보면 나는 내가 원하고 목표하는 건 반드시 이뤄내는 사람이구나 라는 여기에 대한 강한 믿음이 생겨요. 근데 이 믿음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분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전에 했던 것보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더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내가 만들었던 것보다 더 좋은 성과를 못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여러 가지 혼란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어떤 괴로운 심정을 느끼게 되는데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거를 생각할 때 놓쳐지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실력 필요해요. 당연히 노력해야 되고요. 거기에다 운이라는 게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근데 과거에 자신이 만들었던 성공이 어디까지가 실력, 노력이고 어디부터가 운인지 이걸 사실은 측정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같은 걸 반복한다고 해도 동일한 결과를 얻어낼 수 없는 이유가 이 운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내가 의도했던 대로 어떤 결과값들이 나오지 않았을 때 뭔가 이런 좌절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좀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의 과거의 어떤 시간 속에서 뭔가 내가 되게 과거에 뭔가 실패했어. 아니면 어떤 경험을 통해 되게 좌절스러운 순간이 있었는데 그걸 내가 딛고 극복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인간들이 가장 많이 겪는 문제의 종류라고 하면 이제 가장 많이 겪는 게 돈 문제, 그리고 인간관계, 그리고 건강 문제. 최악은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터지는 거죠. 돈 문제가 생겼는데 관계 문제로 연결됐고 그리고 나서 스트레스로 건강까지 잃게 되면 최악인데 적어도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의 경험을 다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때는 정말 내가 살 수 있을까? 살아야 되나?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해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극복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내가 트라우마가 생겼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의 실패나 좌절이나 고난과 역경이나 이런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뭔가 내가 배움을 얻고 나온 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일단 그거 하나를 먼저 떠올려 보시고요. 다음 질문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뭐예요? 보통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라는 이 결과값, 이 열매, 아니면 숫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는데요. 성공한 사람들, 자기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돈을 벌어본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정말 꽃길만 걸어서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없어요. 그러면 성공이라는 결과를 얻기까지 이 사람은 끊임없이 다양한 실패와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좌절들을 인내하고 겪고 견디면서 거기까지 갔다는 거고, 만약에 누군가가 실패를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내가 버틸 힘이 없어서 여기서 그만하기로 중단했기 때문에 실패가 되는 거겠죠. 예전에 제가 학원을 10년 했다 그랬잖아요. 학원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어떤 같은 지역 내에 선배 원장님하고 이제 그런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학원을 하다가 그만두시는 분들이 왜 그만두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전상의 이득이 작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그냥 그만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수입이 많거나 적거나랑 상관없이 그 사람이 그냥 그만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서 그냥 비즈니스를 종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공이라는 거 아니면 이 결과라는 거, 이 정도는 나는 해야 되라는 게 이 기준이 사실은 사람마다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예를 들어서 학원을 해서 누군가는 500을 벌면 나는 대성공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학원이라는 모델을 했는데 500을 벌면 나는 망한 거야, 나는 이걸 접어야 돼 라고 생각하면 똑같은 500이란 돈을 벌지만 누군가한테는 이게 성공이고 누군가한테는 이게 사실은 실패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성공이라는 그 과정까지 가는 동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성공이라는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 누가 저한테 학원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단 좋은 입지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좋은 상가를 고르세요. 그리고 좋은 괜찮은 프랜차이즈 하나를 선택하시고 선생님들도 좋아야 되니까 이제 면접을 잘 봐서 좋은 분들을 뽑으세요. 그리고 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성심성의껏 지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라고 제가 학원에서 성공하는 법을 5줄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저도 학원이라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밑바닥에서 중산층까지 올라오는 동안 5줄로 요약을 했지만 이 안에 정말 많은 무수히 많은 디테일한 어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샅샅이 낱낱이 다 파헤쳐서 그러니까 누군가 이 업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 얘기를 다 해줄 수는 없잖아요. 결국 들어와서 본인이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인데 사람마다 어떤 문제 상황을 겪었을 때 그거를 내가 대처하는 힘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레벨 1 정도의 난이도에 너무 크게 막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또 누군가는 그런 문제 상황에 견디는 힘이 좋아. 그럼 그런 사람은 3, 5, 10 뭐 이런 식으로 더 견뎌낼 수 있다 보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조금 이제 어떤 느껴지는 고통의 지수가 좀 적은 거고. 그래서 결국 같은 것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성공이라는 결과값도 누군가는 이 정도면 너무 성공이야. 누군가는 이 정도면 실패야. 라고 바라보고 고통이라는 어떤 그런 과정도 누군가는 이 정도는 괜찮아. 누군가는 이 정도에 나는 못하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 사실은 다 그 모든 게 내 생각이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아까 우리가 과거의 경험에서 뭔가 그때는 되게 내가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내가 그걸 통해서 그래도 배운 게 있었어 라는 게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제가 이제 마케팅 수업을 하는데 제가 하고 있는 수업의 각 분야에서 정말 꽤 그럴듯한 성공을 만들어내신 이제 저희 수강생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과거에 어떤 내가 겪었던 그 고난이 축복이 된 경험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다 자기 분야에서 맥스를 치신 분들인데 정말 다양하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저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저는 사람에 대해서도 있었고 일에 대해서도 있었고 뭐 경제에 대해서도 있었는데 회사 생활을 하던 시절에 처음으로 제가 인생에서 처음 좌절을 느껴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생 저는 아이들 가르치는 일만 했던 사람이고 회사 생활이라는 것 자체를 처음 해봤고 뭔가 제가 일을 했을 때 저는 그 전에 탁탁탁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칭찬받고 내 분야에서 되게 인정받던 사람인데 회사에 들어가서 일단 제가 하는 일 자체가 낯설었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저한테 돌아오는 피드백이 일 자체를 제가 낯설고 잘하지 못하다 보니까 좋은 피드백이 아니었고 그래서 정말 많은 사실은 이제 힘든 시간을 겪었죠. 근데 물론 중간에 저도 퇴사를 생각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저의 지인이었던 동생이 어떤 일을 하든지 2년 정도는 견뎌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일단 그게 저한테 하나 힘이 됐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내가 이렇게 물러설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라는 사람이 그동안 내가 인생에서 나 스스로 내가 일을 통해 내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늘 증명해 왔는데 여기에서 이런 피드백을 받고 내가 이런 상태로 퇴사할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박수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위치까지 나를 성장시키고 박수 칠 때 떠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생각했을 때 이런 일을 내가 해야 되라고 생각했던 물론 그때 저의 생각이 잘못됐던 거죠. 회사에 들어가면 누구나 처음 들어온 가장 말단 신입이 아무리 제가 뭐 대리 몇 년 차를 달고 들어갔다 한들 그 팀에서 말단 신입이 해야 되는 무언가의 일들이 있었고 그게 저한테 주어지는 게 저는 당시에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제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뭔가 저의 어떤 상사 입장? 뭐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런 일조차도 잘 못 해내는 사람이 더 큰 일을 줬을 때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저는 이런 하찮은 일을 하려고 내가 대학원 졸업하고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사한 게 아닌데라고 생각했던 거고 똑같은 일을 바라보는데 두 사람의 관점이 너무 달랐던 거죠. 그래서 제가 마음을 고쳐먹고 나서 그래 내가 이 일부터 제대로 해보자라고 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나니까 당연히 그 일들은 제가 집중해서 하면 뭐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아니었고 조금씩 제가 더 재미있게 성과 내면서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깨달았어요. 좋아 보이는 것과 좋은 것이 다르고 내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내가 가장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오히려 저한테
확인하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다시 저는 학원이라는 포지션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건 과거에 저에게도 내가 이렇게까지 일을 못하고 이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저에 대한 어떤 괴로운 시간이었지만 사실 돌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게 저의 그냥 객관적으로 처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집중했고 노력했고 그 결과 내 주어진 일을 잘 해낼 수 있었고 결국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학원에 이제 회사에 입사할 때 저는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언제까지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하나, 그리고 강사라는 일에 대해서 안정적이지 않은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염려로 입사를 했던 건데 회사에 들어가서 보니까 회사 생활이라고 안정적인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걸 깨달은 거죠. 아, 회사를 다녀서는 내가 먹고 살 수 있지만 이렇게 가난에서 벗어나고 경제적으로 뭔가 내가 되게 성장하기는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아, 내가 그럼 경제적으로 나아지려면 자영업을 해야겠다. 사실 이제 이거를 깨달았던 것도 큰 역할을 했던 거죠. 자, 그리고 다른 이제 한 분의 사례는, 이분은 보험으로 굉장히 억대 연봉을 이제 굉장히 세일즈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실적이 높은 잘하시는 분인데 이분에게도 인생의 역경의 시기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최고 성과를 내신 게 한 달에 1억 4천 정도의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커미션. 1억이 넘는 커미션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보험에서 굉장히 이제 어떤 성과를 내시는 분인데, 이렇게까지 성장하기까지 한 5년,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하기 바로 직전에 5년의 시간을 얘기하는데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이 보험업과 더해서 같이 하던 투잡이 있었대요. 근데 그 투잡에 문제가 생기면서 또 다른 이제 위기 상황이 닥쳐서, 이제 예전에는 옵션이 2가지였는데 예를 들어 1가지밖에 안 되는 상태로 이제 어떤 경제적인, 그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부동산에 어떤 이슈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슈들과 맞물려서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내가 경제적으로 어떤 관계적으로 궁지에 몰리니까 내가 이 상태로 주저앉을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더 치열하게 그 일에 집중했고, 그 결과 다른 사람들과 정말 큰 차이를 내는 압도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그런 것 같아요. 현재 내가 어려우면 어떤 분들한테는 이런 얘기도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앞에 어떻게 될지,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게 사실은 가장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미래를 내다봐서는 우리가 보지 않은 것을 믿는 건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보지 않은 걸 믿는 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과거로 돌아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 일을 극복했을 때 평생 갈 것 같았던 그 일이 평생 가지는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김주환 교수님의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에서 제가 읽은 건데, 교수들은 교수 임용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거라고 생각한대요. 저도 대학에서 겸임 교수로 3년 정도 강의를 했고, 그래서 이 교수로서 정교수로 임용이 되는 게 이제 이 어떤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수님들한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이분들한테 정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일이라고 우리가 기대하는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예요. 이제 그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 연구 결과, 임용이 내 인생을 바꿔줄 거라고 많은 교수들이 믿었대요. 근데 누군가는 임용에 성공하고 누군가는 이제 정교수가 되는데 탈락하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처음에는 당연히 좌절스럽고 너무너무 힘든데,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교수가 된 사람과 교수가 되지 못한 사람과 이 사람들의 행복도가 원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냥 그 평소 나의 행복도가 있을 거잖아요. 내 행복도의 레벨이 5 정도라고 하면 그 원래 자기 레벨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어떤 사회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성취나 아니면은 뭐 우리가 물건을 샀을 때도 마찬가지. 아무리 좋은 백을 샀다고 해도, 아니면 아무리 좋은 차를 샀다고 해도 그런 물건들로 얻어지는 한계 효용이 사실은 길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물건을 소유할 때만 그 한계 효용이 길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인생을 바꿔주는 그런 사건 자체에서 얻어지는 기쁨도 그 기쁨이 주는 그 기간이 그렇게 오래 평생 가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건 나라는 사람이 평소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행복 레벨을 높이는 거, 그리고 똑같은 사물을 봤을 때 어떤 관점으로 내가 그 사건을 바라보는지, 굉장히 큰일이다라고 바라볼 건지, 이것도 분명히 언젠가 지나갈 거고 내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다라고 바라볼 건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이 일이 언제 끝날지 내가 모른다고 하면 과거에 내가 겪었던 힘든 일을 떠올려서 그 일을 내가 극복했으니까 분명히 언젠가 지금 겪는 이 일도 끝이 나고 언젠가 내가 이 일도 극복해내고 플러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분명히 배우고 성장하고 더 단단한 내가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알겠어. 그래.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겪는 이유가 옛날에 내가 했던 성공이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 이유가 이게 운이 적용해서 그렇다는 것도 알겠고, 그러면 성공이라는 걸 내가 뭔가 지금 얻지 못해서 괴로운데 그 얻지 못해서 괴로운 거, 그 기준도 내가 정한 거잖아.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내가 바라볼 거냐, 내 관점도 바꿔야 되는 것도 알겠어. 그럼 이제 여러분은 알겠어. 근데 뭐부터 해야 돼?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제가 지금부터 뭐부터 해야 될지를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람이 인생에 운이라고 하는 게 바뀌려면 여러분들이 예전에 안 하던 무언가를 해야 되거든요. 사람의 운이 바뀌려면 변동성이라는 게 들어와야 된대요. 그러면 기존에 내가 하던 일 그대로 하고 만나던 사람 그대로 만나고 내가 옛날에 쓰던 시간 그대로 쓰고 옛날에 쓰던 패턴대로 돈도 그대로 쓰고 하던 걸 그대로 해서는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을 바꾸려면 예전에 안 하던 시간과 돈의 지출을 해야 되고 이전에 만나지 않던 사람을 만나고 내 환경을 바꾸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거 하나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겠지라는 믿음으로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무언가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내 인생을 바꿔주겠지. 사람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고 여러분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꿔줄 거라고 내가 먼저 너무 큰 기대와 믿음을 갖고 들어가는 건 다소 위험해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 인생에 하나 변동성을 넣는데 작고 가볍게 뭔가 이전에 안 하던 경험 하나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저한테 제가 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저도 작년에 8월 말에 학원을 그만두고 이제 어떤 업을 내가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들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근데 이런 거죠. 제가 분명히 잘하는 일도 있을 거고요. 내가 잘하지 못하는 영역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잘하는 영역에 집중하는 방법과 잘하지 못하는 영역을 끌어올리는 방법.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세요? 강점을 더 잘하게 강화시키는 전략이 분명 더 좋은 전략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연연하고 자꾸 갖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물론 저 역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계속해서 제가 잘하지 못하는 부분만을 집중하며 들여다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인생의 한 반 정도를 살았다고 생각할게요. 한 100살까지 정도 내가 산다고 했을 때 한 반 정도를 살았는데 남은 시간 동안 잘하는 걸 더 잘하도록 하는 전략이 좋은 전략이라는 걸 머리로 알고 있지만 여전히 제가 뭐 하고 있나를 보면 잘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고 때로는 나를 스스로 비난하면서 그렇게 제가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누구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잘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너무 괴로워하시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그 무언가부터 시작해 보라는 거. 그러니까 분명히 예전에 하던 일에서 살짝 연결되는 그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뭐 예전에 하는 일이나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나 예를 들어 이제 제가 학원장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학원장으로 제가 예전에 일을 할 때 여기에서 뭐가 내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 그러면 완전히 여기서 동떨어진 뭐 부동산으로 들어간다거나 갑자기 무슨 판매업으로 들어간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학원에서 내가 했던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없을까? 학원에서 내가 학원을 잘 운영했던 경험, 내 마케팅을 잘했던 이런 내 경험들을 가지고 이 업에 이제 들어온 초보 원장 아니면 초보 뭔가 학원업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없을까?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하는 업에서 살짝 뻗어나가서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좋은 건축가와 위대한 건축가의 차이를 아세요? 제가 어제 세스 고딘의 프랙티스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제 이 부분이 되게 와닿았는데 좋은 건축가와 위대한 건축가의 차이는 사실 내가 뛰어나야 하는 것도 맞지만 내가 어떤 고객을 만나느냐예요.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데 어떤 결과를 낼 것인가는 나라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내가 어떤 고객을 만나느냐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학원을 처음 했을 때 저의 고객들과 저희 학원이 성장되어서 예를 들어 한 7년 차 정도 되었을 때 저희 학원을 찾아오는 고객이
완전히 다른 고객이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다양한 사람들을 저의 고객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아, 내 학원에 들어오는 고객들이 어떤 사람인지, 내 학원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되게 중요하구나. 왜? 이 아이들과 함께 우리 학원의 분위기와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저는 학원을 운영하던 시절에 분위기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존의 아이들에게 항상 이곳에 맞는 적합한 행동과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강조해서 이야기했고, 새로운 신입생과 뭐 아니면 이제 학부모님들이 함께 왔을 때 이곳의 분위기를 읽으세요. 그리고 새로운 아이들은 기존의 아이들을 보면서 아, 여기에서는 저렇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 들어오잖아요. 안에서 휴대폰 안 되고 잡담 안 돼요. 학원 안에 들어오면 책을 펴서 전날 공부했던 거를 복습하는 리딩. 그러니까 크게 소리내어서 책을 읽거나 뭔가 문장을 암기하거나 뭔가 이전의 학습의 연장으로 학원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지, 로비에서 잡담하고 수다 떨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게 저희 규칙이었거든요. 물론 어려워요. 근데 어렵지만 아이들은 그게 이 학원의 분위기가 되고 문화가 되면 여기에선 이렇게 행동해야 돼. 이게 적합한 행동이라는 걸 아이들에게 각인시키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기에서는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고객들에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태도를 요구했고, 저도 그 요구하는 만큼의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비즈니스를 하는데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하려면 좋은 고객을 만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위대한 건축가한테 작품을 우리가 의뢰할 수 있는 고객은 일단 고객이 요구하는 수준이 높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대가 지불을 하고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고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건축가가 되려면 위대한 고객을 만나야 되고, 위대한 고객을 만나려면 내가 먼저 스스로에게 높은 기준으로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 자, 그리고 끝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누구를 내가 도와야 되지? 그런 고객을 어디서 만나야 되지? 라는 또 이런 하나의 어떤 숙제가 생기실 거예요. 사실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 누구를 내가 도와야 되지를 찾는 건 사실 되게 중요하고 반면 되게 어려운 일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 고객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어렵지만 그게 우리가 사실은 갖춰야 되는 우리 각자의 능력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세스 고딘도 더 프랙티스라는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고객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그런 위대한 고객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한다. 자,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답해야 되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삶에서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바쁘게 살다 보면요, 내가 이게 진짜 원하는 삶인가에 대한 사실은 되게 중요한 근본적인 질문인데, 이게 정말 내가 살고 싶은 삶의 모습인지,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지에 대해서 질문할 기회를 잘 갖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해야 되는 건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인가? 근데 원하는 삶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려면 먼저 내가 누구인지 이거부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답을 해야 되는 질문 한 가지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가?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행복은 어떤 모습인가? 내가 생각하는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는 삶에서 중요한 어떤 목적과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 내가 행하는 것이 일치할 때, 거기에서 우리가 삶에서 내가 생각하는 옳다와 내가 행동하는 그 행동이 일치할 때 우리가 거기에서 삶에 대한 어떤 행복감과 만족도와 그리고 내 삶에 대한 어떤 자유와 통제권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라는 질문에 다시 한번 답을 해보시면서 지금 여러분이 겪는 이 어려움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분명히 언젠가 끝날 거고, 그때까지 내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우고 이것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성장할까라고 질문을 바꿔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고 어떻게 그런 것을 오히려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